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4일 솔브레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리뷰를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에서는 이제 앞으로 솔브레인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단어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산업 전망이 어떻고 어떤 공정에서 쓰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하는데 적용을 시킨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지금 얼마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 보면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상승, 하락, 양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브레인과 관련된 사업부 현황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올해 1분기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매출 비중이 보시게 되면은 한 76% 정도 전체 매출 비중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회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외적으로 디스플레이 조금, 그 다음에 2차 전지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전망 산업은 결국에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 제품의 매출의 비중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솔브레인의 이 소재와 관련된 품목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소재들이 어떤 기능 공정에서 하는지 하나씩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 자, 첫 번째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HF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BOE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식각 공정에서 클리닝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MP 슬러리라고 하는 거는 연마 공정에서 평탄화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텐데, CMP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두 가지 밸류 체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CMP 장비, 그러니까 설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연마시켜주는 그 자체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CMP 슬러리 같은 경우는 연마시켜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류 체인 중에서 CMP 슬러리 부분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중 하나가 솔브레인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프리커서라고 해서 이제 CVD, ALD 같은 증착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구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더 언급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미세화 공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3나노, 이제 앞으로 2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정을 채택을 하냐면 GAA 공정, GAA 공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공정에서 사용되는 식각의 부분이 또 솔브레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용어들도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최대한 앞으로 좀 쉽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 기반으로 목표 주가를 한번 좀 계산을 해 볼 텐데, 목표 주가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그냥 참조치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답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예측치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달라지거나 업황이 달라지면 이 부분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했죠.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부분이 보이고, 23년도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 그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2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피크치였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한 25년 정도 되었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22년도 실적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25년도 기준으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보통 실적을 많이 좀 가져와서 현재는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5년도 EPS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5,9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한 26,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펄을 곱하면 될 텐데 저는 펄을 한 15배 정도 줬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5배 부분에서 퍼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 금액이 한 39만 원 정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9만 원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5월 달에 이 전고점 가격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단순하게 이런 예상되는 실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업황이 지금보다 계속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 수준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지금 많이 거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바뀌는 뭐 만원 단위라든지 특히 10만원 이 정도 되면은 그 구간이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라면 지금 현재 30만원 가격대가 강한 저항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121선에 지금 가격이 왔다 좀 걸쳐 있는 상태이긴 한데 종가상 살짝 이탈한 걸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내일 가격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밑에 지지 라인인 241선과의 이격도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잘 봐야 되는 부분은 1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올라갔을 때는 위쪽에 노란색인 20일 이동 평균선에 또 저항 구간을 테스트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왔을 때는 241선에서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고 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가의 방향성과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세세한 내용들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솔브레인과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